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을 마지막 강의로 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만 알고 지구 단위 계획에 투자하신다면 별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큰 손실 없이 어, 대박도 창출할 수 있고 아니면 큰 손실이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특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투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가장 기본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말 그대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하고 민간이 이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는 3년 이내에 도면이 나와야 되고요. 민간이 지정하는 경우 이제 제한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착수가 들어가야지 요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구역이 실효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3년 이내에 도면이 나왔는지 또는 5년 이내에 착수가 됐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생소한 분들 많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 전 강의를 꼭 시청해 주셔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만이라도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앞으로 할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못하면 다음 시간까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예로 들어가면서 토지용 계획으로 볼게요.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좀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모든 웬만한 데는 다 일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써 있죠. 자, 그럼 이게 뭐지? 이 안에서 뭐 할 수 있을까? 뭘 조심해야지 내가 실패한 투자가 안 될까라고 항상 사람들이 고민에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저번 시간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각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면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필지별 명세가 그러니까 각 이런 필지별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져 있는 걸 확인하는 방법들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정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주의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제 그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된 곳은 이제 대부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일단 예정 도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예정도로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저께 시흥시 홈페이지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새말지구예요. 새말지구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도로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려져 있으니까 자, 도로가 그려져 있으면 다음에는 이 각자 필지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제 토지 세부 목록이 정해지거든요. 필지마다 목록이 정해져요. 그러면 그 목록이 내가 여기서 뭐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건지 상가를 지을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뭐 여기가 주차장으로만 써야 되는지 그런 이제 토지 세부 목록이 나와요. 이제 아직 그 내용이 없으니까 반드시 시청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토지 세부 목록, 필지별 세부 목록이 없는 것은 반드시 시청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구도시에서 이제 뭐 단독주택, 뭐 연립주택, 뭐 상가주택 이렇게 많은 구도심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그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새롭게 황골탈퇴해서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하면 깔끔하니 좋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구도심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때 꼭 보셔야 됩니다. 필지별 용도가 있어요. 필지별 용도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지가 이렇게 막 쪼개져 있는데 어떤 심한 경우에는 이 필지하고 내 필지하고 옆에 필지하고 같이 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공동으로 개발해라 이거예요. 자, 내 땅 개발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옆에 필지하고 공동으로 개발합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놨긴 했지만 되게 힘든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겠죠. 만약에 상대편이 돈이 없다. 상대편 이 필지 사람이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완공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겠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 필지가 내가 만약에 이게 경매가 나왔어. 이 필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이 옆 지구 단위 계획 내용 도면을 보니까 뭐 점으로 얘기해가지고 옆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럼 이것은 옆에 필지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세 개가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한 사람 나 혼자 하기도 힘들어질 건데 어떻게 두 사람 세 사람이 마음을 맞춰서 개발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돈이 없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또 투자하는 방법이 내 필지가 작으면 좋을 수 있겠죠. 소액으로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알박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분명히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경우는 돈이 장기간으로 묶일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인데 여기 막 점선들이 찍혀 있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같이 개발하는 거예요. 이 점하고 같이. 또 여기는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같이 개발하고 같이 개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선이 연결된 경우가 있어요. 선이 점으로 찍혀가지고 선이 이것은 두 필지, 이 필지하고 이 필지 공동으로 개발해라.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다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악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개발하기 힘든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우리가 사는 백오 신도시의 어떤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에요. 백오 신도시에 보면 쭉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도 해서 그죠? 백오 신도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노란 것은 바로 뭐라고 했죠, 여기요?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가 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아파트가 들어왔고 그럼 이런 건 뭐예요? 공공청사가 들어온다는 얘기 이런 데는요. 그죠? 이런 것은 도시자원시설용지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용도가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별로 필지별로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끝을 보시면 이제 그 벽고 끝을 보시면 여기 이제 단독주택용지죠 이런 데는요. 단독주택용지인데 근린상업 근린지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 경매로 나왔다.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고 나하고 용도가 맞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용도가 맞다면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들어가셔도 되죠. 물론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서 본인 판단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신도시가 지정돼 있고 이미 필지별 토지 명세가 나와 있다고 한다면 용도가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내가 이런 경우 뭘 하고 싶었다라고 딱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뭐 들어가도 되겠죠. 하지만 아까처럼 구도심을 개발하는데 필지가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요. 필지가 막 나눠져 있는데 이 필지하고 이 필지하고 같이 개발해라 하면 정말 어려운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게 경매로 나왔냐 아니면 여기 이제 백오 신도시처럼 또는 아니면 고도 국제 신도시처럼 이미 신도시가 생기면서 땅을 깨끗하게 밀었잖아요. 땅을 깨끗하게 도시 개발 구역으로 딱 밀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필지별 명세표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맞게 내가 이제 건축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린 게 제일 중요한 게 3년 이내, 그 다음에 5년 이내 이거 꼭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해요. 아까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고적 국제화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아까 그 뭐죠? 105시죠. 105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미 필지별 명세가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단독주택을 1층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상가를 만들고 싶고 2, 3, 4층이 뭐 주택을 소유하고 싶다, 상가주택을 만들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경매로 나오면 내가 그냥 필요한 금액에 낙찰 받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구도시 아까 말씀드렸죠. 구도시 막 이렇게 막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막 상가주택이 막 엮여 있는 곳에서 경매가 나왔다 한다면 그 필지별 명세 아까 지구 단위 계획 도면을 보여드렸죠. 그 도면을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이제 제가 경매 물건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뭐 아까 저기 어디죠? 주길동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벨트에서 해제돼가지고 도로만 나와 있어요. 도로 계획만 나와 있고 나머지 이쪽 필지에 대해서 여기서 뭐 해라 그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필지 명세를 꼭 확인해서 내가 입찰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제가 지구 단위 계획에 보면 정말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345페이지네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특히 이제 건축물의 색채까지도 해요.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색을 너는 빨강색으로 해라. 너는 아니면 시커먼 색으로만 해라. 이렇게까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물론 인센티브를 줘요.
뭐 컴페이율 150% 용적 그렇지만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